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저자 프란츠 파농은 1925년 앙티유 제도의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흑인, 어머니는 흑백 혼혈인 물라토였습니다. 그는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 훈장을 받아 중전후엔 대학에 입학해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은 의대를 마칠 무렵 학위 논문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은 비존재 지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프리카와 서인도 제도의 흑인들의 모습을 고통스럽게 투사한 좌화상입니다. 그는 비존재의 지대로 내몰리는 가운데 거대한 심리, 존재론적 열등감의 노예로 전락한 흑인들의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형상화했습니다. 프란츠 파농이라는 이제 흑인 운동가라고 봐야 되죠. 이 양반은 이제 뭐 살펴봐야 될 거는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절절한 어떤 교착, 절망 상태에 있어요. 이 깜둥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큰 소리라도 지른다고 하자. 그 소리는 결국 까맣지 않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역설적 표현이라면서 또 뒤에 보면 이런 얘기는 하죠. X, 아무개는 검둥이다. 그러나 절망은 더 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죠, 사실. 이게 우리는 식민지 지배도 겪었고 타자란 말을 엄청 유행처럼 많이 쓰고 있지만 이러한 절절한 타자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결코 이 흑인들이 갖고 있는 타자성 이 부분은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이해는 못하는 영역이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경험. 자전거는 대체로 누구나 이거 대체로 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운전도 그렇고 섹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는 경험도 그렇고 등등 그런 것들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영역인데 해보기 전에는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지. 대체로. 이 흑인의 타자성도 흑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오리엔탈리즘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 타자가 있는데 이 책에도 나오다시피 이제 오리엔탈리즘에서 주요하게 다른 거는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타자성 이런 거를 다룬 거라면 이제 흑인에게 있어서 타자성을 다루는데 아랍인과 흑인은 뭐 겹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지만은 이념적인 원형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적이고 서구의 중심적인 사고방식, 유럽인의 입장에서는 유태인과 흑인이 중심적인 그 타자성을 구현하는데 타자성이 될 땐 반유태주의와 반흑인주의가 되겠죠. 유태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은 용모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오다시피 어떤 능력에 대한 질시와 결부돼서 특정하게 뭐 돈과 관련된 뭐 편견, 혐오 이런 거를 확대하는 그러한 양상이었다면 흑인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물학적이고 성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타자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유럽인에게 반유태주의는 서구인이라고 할까요? 유태주의는 우리 안의 타자 같은 건데 말하자면 세포로 치면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 DNA가 있어요. DNA가 들어있는 장소는 세포 핵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병합된 거라고 봐요. 다른 세포가 생물학적으로 진화 과정에서. 근데 이제 불편한 거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유태인이란 거는. 그 DNA를 왜 니네가 갖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반흑인주의는 밖에 있는 존재. 완전한 타자인 거죠. 그리고 유태주의를 조금 더 우리가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오리엔탈리즘에서 보면은 이제 유럽인들이 타자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봤던 개념 중에 하나가 반셈주의인데 셈으로 뭉뚱그려진 두 종족이 유대와 아랍 종족인데 나중에 이제 역사의 진정 과정에서 보면 유대 쪽은 오리엔탈리스트로 편입이 되고 아랍은 오리엔탈리즘에 속하게 되고 대상화의 영역에 머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아랍과 유태인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타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종의 질시와 두려움과 열등감이 전환돼서 우월감과 배척과 억압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유형의 타자의 구조를 갖는다면 흑인은 그냥 두려움은 있지만 질시는 없는 타자인 거죠. 그래서 흑인은 유럽인들이 흑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맞짱을 떠서 공포를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박람회라든지 이럴 때 흑인 데려다 놓고 뭐 동물처럼 전시하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의 원숭이 정도로 파악을 하던가 원숭이가 진화하는 한 중간 단계를 봤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타자성을 흑인에서 느끼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흑인에 대한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진화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안데르탈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처럼 흑인은 생물학적으로 우월하고 성적으로 강인할 것이다라는 이제 뭐 그런 판타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어떤 진화의 최종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이고 문명화한 그러한 종족으로서는 바라보지 않게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흑인들에 대해서 유럽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죠. 뭐 여기 표현은 이마고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리엔탈리즘이란 게 오리엔탈리스트에 의해서 설정이 됐듯이 흑인들의 이러한 정체성도 백인들의 이러한 흑인 의식, 흑인 규정에 따라서 설정됐겠고, 흑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자기 내면화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흑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열등감과 또는 뭐 네그리티우스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유럽인과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우리 같은 황인종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간접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식민 지배를 하더라도 뭐 조금 다른 양상이 있었고, 거기서 각인된 상처라는 것도 조금 달랐고. 근데 흑인들은 아프리카라는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노예 사냥이라든지 노예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백인 역사의 종속물로 기능을 해왔잖아요. 특히 미국 역사에서 흑인의 위상은 뭐 대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양키들에 대한 생각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된 그 타자성, 독특한 타자성 속에서 결국 오리엔탈리즘, 아랍의 오리엔탈리즘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백인들은 결국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종주의자가 되거나 그래서 우월한 생각을 갖는 거. 근데 이거는 아랍이나 황인종에 대해서 갖는 의식과는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어떻게 다를지는 뭐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또는 자유주의자가 되는데, 용인하는 거죠. 나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백인 자유주의자들이 흑인에 대해서 갖는 리버럴한 생각은 대체로 이런 거죠. 너와 나는 대등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대등하다고 인정할 만큼 자유주의자야 라는 인식인 거죠. 흑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죠.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듯이, 하나는 나는 흑인이지만 백인이 될 운명을 타고났어라고 생각함으로써 흑인 내에서 끊임없이 백인화의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껌둥이 놈, 저 썩을 껌둥이 놈과 흑인이지만 자기는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의 흑인들의 반응은 많은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흑인화의 반응이죠. 아프리카 문학의 뭐 저명한 작가인 은국이라는 사람은 그 식민주의 본국의 언어를 거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착취와 지배의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자기의 모국어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죠. 파농은 좀 어정쩡한 주변인으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은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서구적인 관념 체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양반은 말은 끊임없이 하지만은 본인은 스스로의 인식 체계가 유럽인이에요. 파농 같은 경우.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물론 이제 막판에 되면은 이 양반이 주장하는 이런 거죠. 흑과 백 끝에 가면 뭐 이런 게 있죠. 양자는 공이 그들이 각각 숭배하는 조상들을 등지고 진정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왜 타자를 소박하게 만지고 느끼며 이를 통해 서로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가. 마지막에
오 나의 육체여 나로 하여금 항상 물음을 던지는 인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인간이 되길 희망하는데, 은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오 나의 육체여 나로 하여금 흑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개체성과 보편성의 문제인데 남녀 문제하고도 같고, 그러면은 사람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 종인데 우리는 과연 순수 인간으로 자신을 정초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자신이 정초되는 거는 특정한 생물학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 정치적 조건 속에서 자신이 정초가 되는데,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변수들을 통제해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게 가능하지 않죠. 어떤 인간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자 황인종이자 남성이자 여성이자 뭐 또는 남한인이자 뭐 북한인이자 이러한 개별성의 총체를 가지고 자신을 구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성들 중에를 좀 솎아내고 인간이란 보편성으로 묶을 수 있는 그 큰 줄기가 있다고 믿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결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흑인이라는 거는 흑인 이전에 인간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능할까라는 것들은 참 어려운 문제죠. 프란츠 파농이 얘기하는 거는 흑과 백의 대립이 있었고, 흑은 백으로부터 멸시당하고 혐오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일그러진 흑인성을 형성하고 왔는데, 그 모종의 네그리티드 속에서 각각의 흑인성, 백인성을 벗어나서 인간성이라는 영역에서 내가 흑인이라는 입장에서 인간성을 구현하는 길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흑인은 항상 괴롭고 절망적인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 책에도 써놨듯이 흑인은 단 하나의 운명만이 존재한대요. 백인이 되는 거. 왜냐하면은 흑인을 만든 건 백인이기 때문에. 아랍이나 오리엔탈리즘이나 우리 동양인,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갖고 있는 타자성, 정체성 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흑인 문제는 되게 복잡하고 심오해요. 흑인이라는 거는 백인이 발명했기 때문에, 흑인은 백인의 발명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영화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죠. 흑인은 백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흑인다운 정체성, 자신만의 네그리티드를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있죠. 백인의 시선을 처음으로 받아내는 순간에 흑인은 멜라닌 색소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흑인이 흑인일 때는, 그러니까 정글에 있을 때는 흑인이 아니었잖아요. 정글에서 잡혀 나오면서 흑인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흑인의 정체성은 이러한 도착적이고 정신병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흑인은 증오하고 달아나고, 흑인이 또 다른 흑인을 흑인이라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이런 구조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란 책 제목이 이제 상징하는 측면이죠.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은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다뤄지지 않은 거는 식민지 문제인데, 이 사람은 서인도 제도의 프랑스 식민지에서 지식인으로 성장해서 프랑스 본국에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죠, 상황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하고 식민 지배를 받던 곳에 있던 흑인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노예로 갔다가 해방된 미국의 흑인하고는 또 각자 형성하는 네그리티드가 다르겠죠. 어쨌든 근데 흑인은 흑인이라는 거죠. 셋 다. 그거는 이제 아랍이나 동양이 갖고 있는 타자성과 달라집니다. 이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령 어떤 식민지에서 태어난 흑인이 유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백인 사회 속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네그리티드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피부색이 검은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을 잠시 들여다본 것 뿐이지 우리가 이 사람의 고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인간은 이제 앞으로도 뭐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인류 문명이 지속된다면 그러한 개체적인 존재로서 보편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비슷한 유형의 고민을 하겠죠. 다만 흑인이라는 네그리티브라는 그 고민의 양태는 수천 년 동안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기는 해요. 읽기가 쉽죠, 책이. 일단 글을 잘 쓰고 번역이 좋은 거는 뭐 내가 아직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글을 잘 쓰는 것 같고 이 양반이 문사 재질이 있는 소질이 그래서 좀 빛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 시적인 감수성도 뛰어나고 수기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이기 때문에 우러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막 뜯어내는 오리엔탈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정의 어떤 분야를 겪잖아요. 그 사람 미국인이거든. 아랍 출신의 미국인으로서 오리엔탈리즘을 설명하기 때문에 항상 이 추상적인 상태에서 보편성을 얘기하려고 듣는데 이 사람은 개체적인 수준에서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쉽게 읽히는 거죠. 와닿고. 실제로 많은 식민지 지배를 겪은 나라에서는 백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식민주의자들에 맞서서 어떤 자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종의 안티테제를 구성하는데 안티테제를 구성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민족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나르시즘을 살려내는 방식이에요. 어떤 자신들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역사적인 사실도 찾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안티테제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을 하는데 그 자체도 또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짓이긴 하지요. 넘어선 거죠. 이 사람 파농은. 그래서 파농은 넘어섰고 그게 올바른 대답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부 색깔이 검었다고 흑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 흑인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백인의 시선과 접촉하면서 흑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백인이 없으면 흑인도 없어져요.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인을 만나게 돼. 그러면 우리는 지구인이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구인으로 인식하지 흑백으로 인식하지 않을 거야. 뭐에 맞서 싸운다거나 뭐 이러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 실험을 해서 아예 새로운 환경에서 뭘 만들어 놓고 인종별로 섞어서 아이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집어넣고 엄격하게 혐오라든지 이런 걸 걸러낸 새로운 세계 시민 교육을 특정한 섬에서 시켰다고 상정하면은 거기선 흑인 백인 황인종이 없어질 거예요. 자기 피부색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의 흑인성을 우월감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면서 나르시시즘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나마 자신의 존엄함을 확인받고 싶고 인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건 너머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앞에 게 되면은 이제 자칫 국수주의적으로 흐르기 쉽고 뒤에 게 되면은 공허해지기 쉽죠.